송영길이 억울한 사람들 다 모여. 나도 억울하지만 조국 너도 억울하잖아. 이재명 대표 당신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요 3자 동맹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지금 우리에게 쓰인 그 올가미는 벗을 수 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에 호소하는 송영길의 좌충우돌. 조국과 이재명이 호소를 하는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 제목입니다. 칼럼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칼럼 내용이 옳습니다 이게 아니죠. 아주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내용. 그래서 서로 생각의 이 괴리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칼럼을 갖고 옵니다. 오늘은 조선 칼럼입니다. 조선의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로 돼 있죠. 조국과 이재명에 호소하는 송영길의 좌충우돌.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탈당해서 풍찬 노숙하는 신세지만 송영길은 당대표까지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활동 중 제적되는 후 인천에서 용접공 택시노조 활동가로 일했다. 이후 젊은 피의 대표격으로 만 37살에 금배지를 달았다. 여기까지는 운동권의 모범 같은 이력이다. 하지만 송영길은 보통 386과는 달랐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법고시로 방향을 전환해 2년 만에 합격한 변호사인데다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학구파로 불렸다.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프랑스,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도 교분이 깊다. 한러 관계가 좋던 시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를 포옹하면서 나의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다. 본인 포함 6명의 형제 자매 중 4사람이 고시에 합격한 집안으로 호남의 명문가로 꼽힌다. 이런 그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송영길은 우리네같이 전형적인 학생 운동권 출신 대표 선수에다가 호남 태상으로 집안도 좋고 스펙도 뛰어나서 DJ가 픽업한 전문가를 합쳐놓은 격이다. 두 사람 몫이다 라고 설명했을 정도였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재선 의원 시절 집권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삼선 의원으로 올라선 이후엔 최고위원을 거쳐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사선 의원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총괄 선대의 본부장으로서의 승리의 주역이 됐고 5선 의원이 되어선 당대표로 대선을 진두지휘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대선 패배,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스스로 촉구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다. 인지도도 낮은 중하위 당직자 출신 몇몇의 녹음 파일을 근거로 몇 년 전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검찰이 들쑤신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대로라도 엄청난 뭉칫돈이나 대가성 이권 개입이 오간 것도 아니라고 주변에 말했단다. 그래서 초반엔 단 안팎에서 동정론도 적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하고 탈당의 결정을 내릴 때는 더 그랬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송영길의 전방위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검찰과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 중 하나인 태블릿 PC 조작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받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 아닌가 라며 국정농단 수사와 탄핵의 정당성을 공격했다. 문제는 촛불과 탄핵이 민주당의 존재 기반이자 정체성이라는 데에 있다. 검찰에게 손상을 입히려면 그런 것 따윈 문제 없다는 식이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서 태블릿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고 있던 일부 강경 보수 인사가 화답하고 나섰다. 이것을 우돌이라고 칭한다면 다음은 좌충우돌이다. 좌충우돌 한자 사자성어를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킨 겁니다. 이것을 우돌이라고 한다면 다음은 좌충이다. 뜬금없이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한 후 본인의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고 만약 노회찬 전 대표가 정의당 후보였다면
단일화에 응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애잔한 마음이 앞선다고만 반응했다. 참 측은해 보인다 이란 뜻이죠. 애잔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이야기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강경 지지층은 꺼리낌 없이 설파하는 논리다. 이런 좌충과 우도론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흥분한 목소리로 동양대학교 최성의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조국 전 장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동규라는 이 이상한 사람을 계속 검찰에서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리고 또 이정근의 이런 신빙성 없는 녹취록으로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 최성의 동양대 총장, 유동규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 가스라이팅 계속 수사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런 그 사고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계속 뭐 최면하고 비슷합니다. 최면을 걸어서 이 최성애가 조국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또 유동규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송영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검찰에 조국이 억울하게 화를 입었고 그를 지키지 못해 이재명이 화를 입고 있고 이제 송영길 차례라는 3대 순환사임새입니다. 조국이 화를 입었고 이재명도 화를 입었고 그 다음에 내 차례 송영길 차례, 이 3대 순환사를 강조했던 셈이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심지어 문재인도 없는 이 독창적 서사는 조국 장관과 이재명을 향한 반검찰 동맹 제안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당장 전면전을 펼치고 총선에서도 세 사람의 명예회복을 내걸고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다 반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반대를 하는 그런 동맹을 지금 맺기를 희망한다. 송영길의 지금 포석은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어이가 없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출마설에서 나아간 신당 창당설의 주인공이 된 조국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겠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옵션이 하나 생긴 셈이다. 예, 마지막 그 결론 부분만.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송영길의 이 생각은 어이없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출마설에서 나아간 신당 창당설의 주인공이 된 조국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도 있겠다. 이재명에게도 옵션이 하나 생긴 셈이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억울한 사람들 다 모여. 나도 억울하지만 조국 너도 억울하잖아. 이재명 대표 당신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요 3자 동맹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지금 우리에게 쓰인 그 올가미는 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송영길의 좌충우돌식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박경련님, 카르멘님, 네, 예, 더님, 탄휘님이 뭐를 보내주셨군요. 좀 긴 THAN 탄휘.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 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으니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만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는 바, 선거 공무원인 선관위 공무원의 직무는 헌법 97조상 감사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에 분명히 해당해서 결론 부분은 여기에 있군요. 감사 거부 자체는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부분만 이렇게 인정을 했죠. 감사 거부 자체가 바로 범죄 행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탄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